할머니,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연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73세 정순자 할머니는 손에 쥔 호루라기를 꼭 움켜쥔 채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 3년째 택배를 배달해주던 민재 씨가 급하게 건네준 호루라기와 함께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제발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문 밖의 남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규정이 생겨서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안 열어주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과연 정순자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택배 기사 민재 씨는 왜 할머니에게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자 할머니와 택배 기사 민재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여름의 햇볕이 여전히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73세 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혼자 사는 지 벌써 5년째.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하루하루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소음들이 할머니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웃음소리, 지나가는 차량 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놓여지는 택배 상자의 작은 부딪힘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할머니에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이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할머니였습니다. 또 왔구나. 민재 청년이겠지.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세 택배 기사 김민재 씨는 3년 넘게 매일같이 이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주민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 중에서도 정순자 할머니는 특별했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고생이 많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않을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 씨도 할머니의 정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 사이에는 가족 같은 정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에게 민재 씨는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외동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 들리는 택배차 소리와 민재 씨의 안녕하세요, 할머니 라는 인사는 할머니에게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민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이 전라도인 그에게 서울 생활은 여전히 낯설고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형제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와 걱정 어린 말씀들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재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택배 기사인 척 하는데 뭔가 어색하고 실제로 택배를 배달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같은 사람이 계속 다른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택배 회사 직원이겠거니 했는데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히 이상했어요. 그들은 주로 오래된 동의 1층에 사시는 어르신들 집 앞에서 서성거렸고 때로는 문을 두드리며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재 씨의 직감이 그들이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순수하고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 누군가 그럴듯하게 말하면 쉽게 문을 열어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전에도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적이 있어서 민재 씨가 조심하라고 당부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걱정이 커져가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때였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동 503호부터 시작하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이니까 쉬울 거야. 가스 점검이라고 하면 대부분 믿어. 일단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 순간 민재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동 503호는 바로 정순자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민재 씨는 급히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순찰만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체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재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 집을 가장 먼저 들러야 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민재 씨는 택배 상자를 들고 정순자 할머니 집 앞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재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발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3년 넘게 알고 지낸 민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니? 할머니가 문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호신용 호루라기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혹시라도 누가 이상한 소리로 문 열라고 하면 꼭 이거 들고 계세요. 가스 점검이라고 해도 절대 믿지 마시고 경찰이 와도 확실하지 않으면 열지 마세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할머니의 마음은 한순간에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 쥔 작은 호루라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재 씨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장난이나 과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경고였어요. 민재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할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이미 민재 씨의 발걸음 소리는 복도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작은 호루라기를 바라봤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재 씨의 간절한 부탁이니 소중히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 씨는 할머니 집을 떠난 후 아파트 주차장 한쪽에 택배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경찰에게도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니 순찰차를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언제 도착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8시, 9시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혹시 민재 씨의 걱정이 기우였나 싶을 때쯤 아파트 입구로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하던 그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가스 점검 도구가 담긴 듯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스 점검원처럼 꾸민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민재 씨의 눈에는 어색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이 너무 새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남자는 곧장 일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민재 씨의 심장도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층에 도착한 남자는 잠시 복도를 둘러본 후 정순자 할머니 집 앞으로 갔습니다. 민재 씨는 계단 입구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집안 점검해야 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가스 점검원인 것처럼 능숙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민재 씨가 경고했던 그 누군가라는 걸. 아침에 받은 호루라기가 손 안에서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 가스 검사는 지난달에 했는데요. 할머니가 문 안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긴장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번에는 전체동 점검이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생겨서 말이에요. 잠깐이면 됩니다. 안 열어주시면 오히려 안전상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듯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만약 민재 씨의 경고가 없었다면 할머니도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공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공지는 어제 각 집 문 앞에 붙여놨는데 혹시 못 보셨나 보네요.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점검은 해야 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할머니는 문 옆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재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지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경찰 오고 있어요. 민재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긴장감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남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열어주세요? 다른 집은 다 열어줬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점검원 행세를 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안에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빨리 열어주셔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는 손에 땀을 쥐고 호루라기를 꼭 쥔 채 문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민재 씨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계속 두드리는 소리와 손잡이를 돌리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점점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열어주지 않으면 마스터키로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복잡해져요. 할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스 점검원에게
마스터키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시간은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 2분, 5분이 지나도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저 남자의 동료들인가? 아니면 정말 경찰인가? 경찰입니다. 손을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경찰이 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가짜 점검원이었던 남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저는 정말 가스 점검원입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이 가방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정식 가스 점검원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을 텐데요. 남자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점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젠장,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그 말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제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다른 경찰관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자 어르신, 경찰입니다.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문틈으로 경찰 신분증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경찰관이세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민재 씨도 함께 와 있어요. 민재 씨가 신고해 주셔서 저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할머니는 비로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이 웃던 민재 씨가 경찰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안도감과 피곤함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 민재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손에서 호루라기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정말 고마워.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체포한 남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입니다. 가스 점검원으로 위장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거죠. 일단 집 안에 들어가면 금고나 현금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 같은 늙은이 집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가에는 안도와 함께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택배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택배 배달도 안 하면서 어르신들 집 앞에서만 서성거리고.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가스 점검원뿐만 아니라 전기 검침원, 수도 점검원, 택배 기사 등등 온갖 직업으로 위장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앞으로는 절대 방심하지 않을 거야. 민재 씨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절대 낯선 사람한테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요. 전화 경찰이 아니면 무조건 신분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도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식 점검이라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점검원들은 신분증과 점검 의뢰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시면 진짜 점검원은 기꺼이 보여드립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들이 떠나고 민재 씨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곁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했어요. 할머니,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문 열기 전에는 꼭 저한테 확인하세요. 제가 택배 외에 다른 사람을 보냈다면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정말 고마워, 민재야. 너 같은 청년이 있어서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구나. 그날 이후 정순자 할머니의 집 현관문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낯선 이에게는 문을 열지 말 것. 할머니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매일 그 메모를 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어요. 관리소장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동에 공지문을 붙였어요. 최근 가스 점검원, 전기 검침원 등으로 위장한 사기꾼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식 점검은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공지하오니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관리사무소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이 공지문은 아파트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서로 조심하자며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우연히 자신이 이 아파트 단지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 할머니는 민재 씨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그 사기꾼을 통해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까지 모두 검거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어르신들을 속여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감하게 버텨주신 덕분에 다른 분들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민재 씨가 말했을 때 할머니는 뿌듯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할머니의 삶에 작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반갑게 달려나갔는데 이제는 항상 문구멍으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신이 너무 의심 많아진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민재 씨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재야, 요즘 나는 사람을 너무 의심하게 돼서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예전에는 누구든 반갑게 맞이했는데 말이야. 민재 씨는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까지 밀어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조심하되 마음까지 닿지는 않기로 했어요. 실제로 며칠 후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인사를 오셔서 떡을 주고 갔는데 할머니는 신분을 확인한 후에 기꺼이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요즘 들어 새벽 시간이 특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곤 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민재 씨가 택배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문 앞에서 들리는 택배 상자 소리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하다는 안도의 신호이자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민재 씨도 그날의 일 이후로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택배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후에도 몇 번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민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재야, 너는 왜 나 같은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거니? 민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예요. 만약 저희 할머니가 서울에 혼자 계시다면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가족 같은 분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이런 착한 청년이 어디 있다고. 내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갖되 좋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까지는 잃지 않는 지혜를 배웠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날의 사건 이후로 보안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경비원들도 더욱 꼼꼼히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때때로 그날 아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만약 민재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가짜 점검원의 말에 속아서 문을 열어주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할머니가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더 현명한 시각,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민재 씨 역시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집 현관문에 붙어 있던 그 작은 메모지는 이제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낯선 이에게는 문을 열지 말 것. 그 메모는 단순한 경고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겪은 위기와 그것을 극복한 용기, 그리고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증거였어요. 또한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택배 상자 소리는 이제 할머니에게 가장 반가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의 소음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의 신호였고,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민재 씨의 안녕하세요 할머니 라는 밝은 인사는 73세 정순자 할머니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진심 어린 안부와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오늘도 할머니가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확인의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렇게 평범했던 일상 속의 작은 만남이 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가족애를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정순자 할머니와 민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지는 않나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는 반드시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조심하되 마음까지 닫지는 않는 것. 그것이 정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